네, 12월 3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지금 대설주의보가 예보된 곳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 여러분 오늘도 아침엔 투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도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네. 장 초반에 괜찮았다가 하락 반전까지도 가기도 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지금 0.95% 상승까지 상승폭 확대시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이 0.34% 양시장 모두 올라주고 있네요. 네. 저는 사실 너무 막 크게 올라가고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씩 산타랠리의 시작을 이번 주로 좀 그런 걸 정해주시길. 좋아하는구나. 예. 네. 심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주식을 이렇게 자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오늘 원전 관련 쪽도 괜찮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이 밸류업이라든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러튼 장관이 대미 투자의 시작을 원전 쪽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또 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일단 상승을 해줬고 뭐 비트코인 반등의 영향이 있었다. 맞아요. 일단 네. 단기 자금이 좀 풀렸다. 여러 가지 얘기 좀 나오고 케빈 헤셋을 공식적으로 지명은 안 했지만 뭐 거의 지명한 거나 언급을 다름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얘기들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저희가 특별한 방송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요 네. 어제 예고편이 살짝 나갔습니다. 네. 대만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어떤 외교적인 이슈가 있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어제 굉장히 좀 화두였고 오늘 시장도 그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힌트를 대만에서 좀 얻고자 우리 두 분을 직접 현지로 보냈다가 담갔다가 빼낸 느낌으로 우리가 보낸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갔다 오신. 그러니까. 담갔다가 빼는 느낌으로 현지 분위기까지 저희가 오늘 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훈 부장님, 조철근 위원님 한 번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조희홈님부터 인사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 말고.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더톨곤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지훈 부장님, 저희가 어제 영상으로 미리 예고편이 나갔습니다. 예. 네, 현지에서 두 분이 좀 대담을 하는 게 저희가 약간 짤막하게 만들어서 나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대만 왜 가신 겁니까? 일단 대만을 간 이유는 네. 벤치마킹을 하러 갔고요. 일단 대만은 우리 한국보다 미리 배당분리 과세부터 시작해서 뭐 증권사와 협회와 거래소 등등의 많은 요수의 기관들이 이 증시 어떤 레벨업을 위해서 로드맵을 여정을 먼저 경험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 대만의 먼저 가권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뭐 증권사의 액션 플랜도 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어떤 투자 형태로 내가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좀 더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 그 대만은 뭐 조철근 연구원 느끼셨지만 투자는 하나의 일상이 돼버린, 그렇죠? 아주머니들이 장보러 슈퍼 갔다가 돌아올 땐 오른쪽에는 장바구니, 왼쪽에는 ETF 한 줄을 들고 오는 뭐 이런 행태가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럼 어떤 ETF, 어떤 섹터 또는 어떤 종류의 ETF를 사야 되는 거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네. 시장 어떤 느낌인지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오늘 시장, 하셨겠지만 네. 일단은 뭐 제가 종목을 하나 얘기를 하면 CJ 이런 것들 올라가죠.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홍라희 여사가 어떤 뭐 증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이정 회장의 지분 자체가 20%가 넘기 때문에 상법 개정 관련된 상당히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이 축포를 쏴줬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실시간 또 업데이트 팩터들은 뭐냐면 또 삼성 그룹주 하나 더 얘기를 하죠. 무라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LCC로 대표적인 무라타의 컨센서스가 또 여전히 톤업이 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삼성 전기로도 매기가 흘리면서 삼성물산 형이 올라가면 관련된 팀의 종목들도 역시 상법 개정의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또 지주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여러분 계속 이번 주 아니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사실은 분위기는 코스닥 분위기로 맞아요. 네, 그 네. 처음에 얘기를 꺼낸 것도 쿨준 부장님이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돌아서면서 외국인들도 코스닥을 사는 듯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많이, 물론 오늘은 좀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겠지만 네. 어제 현대차 올라가는 거 보셨죠? 네. 저는 자동차를 계속 줍줍을 해야 된다고 네. 얘기했고 전차가 뭐. 맞아요. 이따가 2부에 이따가 소진웅 연구원이 네. 오셔서 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자동차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대형 거래소를 외국인들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이냐면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네. 뭐 G2G 바이오 이런 종목도 올라가면 제약바이오가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쭉쭉쭉쭉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냐면 비만 치료제 우리가 사실은 2024년에는 화두가 얼만큼 빠져야 되는 거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떤 겁니까? 근육? 어떻게 먹어야 편리할까? 그러니까 편리할까? 경구형이라는 게 나왔고 네. 이제는 뭐냐면 장기 지속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지속형이 나오니까 오늘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지수지바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테마에서도 계속 구체적인 어떤 성질에 따라서 섹터 종목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점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흐름은 좋잖아요. 금리 인하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좋다라고 하고 또 내년에 또 제약바이오 흐름은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뭐 조철구 연구원 나왔지만 네. 중국을 좀 겨냥하는 미국의 제약바이오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뭐 생물보험법도 그게 하나의 원 오브 댐이겠죠. 그래서 뭐 CDMO를 규제하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혜가 삼바, 또 에스티팜, 뭐 바이넥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겠고 또 신약을 또 규제하는 또 그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탑이지만 중국이 한 격차가 한 3년 정도 차이나 나니까 그 네. 격차를 벌어주려는 뭐 그런 흐름들 나오면 하나 또 추가적으로 대만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만 뉴스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줄거리가 일본과 중국 간의 맞아요. 대립구도 네. 이런 그렇죠. 게 그 대만은 가운데 약간 있죠. 일본 쪽에 뭐 이런 약간 뉴스플로를 점검해서 얼마 전에 뉴스 또 기사를 레포트를 썼어요. 그래요? 네. 관련돼서. 중일 간의 갈등. 요거 좀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좋습니다. 얘기도? 네. 뭐 다들 뭐 뉴스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장기화, 보고 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한일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뭐 사실 중국이 한한령도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해왔던 것처럼 네.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좀 더 강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사태가 좀 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화될 거다. 네네. 그런 의견으로 부장님이 이제 진행력이 박지훈 부장님이 어제 저희 대만 영상 보셨잖아요. 거기 그러니까요. 현지에서 대만- 원MC 아니, 원MC 체제로. 대만 갔다 오더니 현주업 닮았다는 말 듣고 저 옛날 고등학교 때 별명이 현주업이었어요. 현주업이 진짜로? 찰스 바클리. 매직 히포 네. 우리 현주요. 예. 자, 우리 그러면 한국과 알겠습니다. 대만 이야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대만을 좀 닮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대만이 2018년인가요? 세제 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증시가 좋아졌기 때문에 아까도 한쪽에는 장바구니, 한쪽에는 ETF를 들고 가는 맞아요. 현지인들의 모습을 네. 볼 수 있었다. 실제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한국 그러니까 증시하고. 이제 지금 자료 보시면 네. 일단 대만 가권 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9월 초안 발표하고 18년 2월에 공포를 시행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음영 표시된 이 자리서부터 쭉 레벨업이 되었던 상황이고 네. PBR 추이를 보면 평균입니다. 평균 1.7배에서 한 2.3배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 더 보면 지금 ETF 아까 제가 계속 장바구니 얘기를 했지만 이유엔 급등하는 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 ETF 요거에 대한 그 경사도가 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어. 물론 ETF 자체가 낮은 거래세도 있지만 반도체 호황
뭐 섹터 ETF 베이스에 유입된 거고 대만 사람들은 또 고배당 ETF를 되게 러블리하게 ETF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네. 당연히 뭐 관련 기관에서도 이거 라인업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층과 은퇴 고연령자들에 대한 투자자가 굉장히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증권사들도 이들을 좀 뭐가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프리미엄급 또 센터에 대한 또 오픈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여전히 일상이다. 조철근 형도 느끼셨겠지만 이 대만이 어떤 지수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표를 보지만 사실은 예전서부터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상황 확인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대만 정부에서 뭐 투자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뭐 거래세 인하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네. 그게 뭐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다가 특히 최근에 와서는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플러스 알파로 AI 산업의 이제 호황을 겹치면서 지금 지수가 급등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 구조 같은 것도 네. 뭐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슷한 면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TSMC가 한 네. 30% 정도 차지하나요? 그 정도 사십- 더 올라갈 거예요.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 그럼 대만 시총의 그 정도나 차지. ITB 네. 중에 한 70%가 넘죠. 72%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죠. 네네. 이 대만과 여기 증시 비교하면 이거 보세요. 네. 인구수가 저희가 거의 한 2배가 넘죠. 2배. 그러네요. 근데 주식 보유 인구수를 보지 말고 이 퍼센트지를 보십시오. 네. 대만은 국민들의 절반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건 아마 그러네요. 점점 올라갈 거예요. 네. 한국은 여전히 아직 30% 넘지 못한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많이 부분입니다. 올라왔지만. 네. 그렇죠. 여전히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그 다음 스테이지, 넥스트 스테이지를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GDP 1인당 보면은 뭐 이런 규모이긴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K 증시는 대만에 비해서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았다라는 거를 네. 느꼈던 상황이고요. 여기 수출 비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우리보다 높은 부분이고요. 최근에 환율이 지금 1,468원 정도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재미있는 게 1,450원만 넘어가면 온 국민이 뉴스에 거의 헤드라인 뉴스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원화 약세 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정말 특집으로 정말 기사화될 정도로 이 환율에 민감한 한국인데 대만은 오히려 환율을 제어할 생각이 1도 없는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만의 수출. 경상수지는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억지로 환율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연초에 우리가 대만 1달러가 우리 하나로 따지면 곱하기 50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원래는 연초나 곱하기 4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역시 대만도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뭐 크게 뉴스에서 뭐 환율 가지고 이거 뭐 걱정하는 듯한 그런 뉴스는 확인되지 않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 정부는 대만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어요. 네. 뭐 금리를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생명보험사들이 해외 투자를 꾸준히 늘린다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환율 약세를 일부러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PBR은 1.4배, 뭐 대만은 뭐 2.8배니까 여전히 우리보다 2배 정도 더 가치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만 사람들은 여전히 R 주식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ETF를 먼저 굳이 내가 IT 종목 내가 뭐 100개 중에 70개가 다 IT 종목이니까 IT 종목 굳이 살 바에 그냥 이거를 세트화되어 있는 ETF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연말로 갈수록 액티브 ETF가 점점 더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한국이기도 하고 네. 또 내년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런 액티브 ETF가 나오는데 저희 하우스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요 ETF죠.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라든지 로봇 테마죠. AI와 로봇. 그다음에 하나가
코스닥은 코스닥인데 이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요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그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네. 최근에 물론 저희가 12월에 추천드리고 있는 ETF는 요 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지만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거 제가 약간 체크를 해봤어요.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대만과 다른 점이 그쪽은 약간 테크 위주의 ETF가 많은 그렇죠. 반면 저희는 네. 뭐 골고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 상당히 입맛에 맞게 시류에 맞게 잘 골라가지고 요 ETF는 점점 AUM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체 10월달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전체 주식 거래량 대비 ETF 거래가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거래량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율. 글쎄요, 한 표정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 아니, 아니, 좀 궁금해, 많다고 궁금한데, 하시니까 저는 어. 침만 한 40% 정도. 50. 원래 진짜 평균이 한 많다. 35%였는데 그러니까. 10월 달 데이터가 거의 한 절반이 육박할 정도. 반이 ETF다. 반이. 거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11월 데이터도 상당히 거의 50% 육박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은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섹터 ETF보다는 약간 인덱스 관련된 ETF를 이번에 거래량이 늘어난 거로 봐서는 약간 방향성 베팅을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이번 11월, 10월, 11월에 하지 않았나. 어쨌든 ETF 거래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철근 의원님을 2부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철근 의원님 목소리도 좀 중간중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포인트로 잡아 오신 부분들, 음. 대만 출장 가셔서 느끼신 부분들, 우리 증시하고 이제 접목시켜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풀어주세요. 위원님,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조금 궁금했던 게 대만 현지에서 지금 워낙 이제 국제 정세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게 현지 내에서도 좀 느껴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중일 중일? 갈등에 우리가 가운데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약간 그런 정서가 좀 있나요? 뭐 저희가 이번에 갔었을 때 증권사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괜히 뭐 이런 충돌 발생하는 원치 아하. 않는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 포인트. 중에서 혹시 네. 말씀해 주실 거를 네, 저희가 이번 대만 가서 좀 여러 가지 미팅들 많이 하고 왔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ETF 거래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규모로 보면은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대만 ETF 시장이 이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시장 성장 속도를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40% 성장해서 글로벌 주요국 ETF 시장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배경에는 물론 이제 정부라든가 증권사 뭐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 좀 흥미로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선호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네. 긴 시간 동안 실제로 데이터를 추적을 해봤더니 개인들이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 ETF를 거래했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더라. 오. 그러니까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네. 수익률 자체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투자자들도 지금 ETF로 관심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장님 우리하고 지금 약간 가는 길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대만이나 한국이나 네. 뭐 자연적인 네, 네. 환경도 사실은 비슷하고 네.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가격 형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보면서 사실은 뭐가 좀 많이 비슷하냐면 우리가 사실 국민연금도 어쨌든 몇 년 후에는 뭐 바닥난다, 뭐 이런 얘기도 고갈된다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의료보험 관련돼서도 국부가 어쨌든 그렇게 넉넉한 대만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017, 2018년에 그렇게 세제 개편안의 만기가 2026년에 도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 영속적인 정책이 아니었다라는 점. 네. 그러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 정부는 대만 정부는
이 정책을 주주 친화적인 이 정책을 계속 더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배당이나 어떤 세금에 관련돼서도 수취하는 그 류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도 하나의 살림살이를 운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예전에 우리가 그 대주주 과세라든지 이런 것도 대만이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다시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때 증시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운 게 지금 와서 머리를 딱 맞다 대고 지금 막 닦고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요 만기 도래 후에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대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의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만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어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네. 통과가 됐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 30%로 분리과세하겠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 1%를 인상을 하겠다인데 그래서 대만의 어떤 이 세법 개정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건지 대만은 그 전후가 어떻게 달랐는지가 제일 궁금하긴 자료. 하거든요. 현주협의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자료 한번 네. 보시면 요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오늘 아마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레포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방금 허재무 앵커님께서 친절하게 말씀 주신 것들은 네. 바로 이 내용으로 좀 가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배당 분리 과세 가능 종목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갈 텐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 여부는 이제 요것만 체크하면 뭐 자기 주식, 자사주 소각 관련된 거는 12월에 통과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배당 관련돼서는 여기 다 내용이 있는 거네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 요것을 아마 주식 그 수익률로 따지면 아마 요쪽에서 아마 좀 재미난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련된 ETF를 사면 그냥 뭐 고민 안 해도 되겠지만 나는 좀 더 베타를 좀 키우고 싶다. 개별 주식으로 나는 요 관련된 이 제도 개편을 통한 종목을 한번 좀 투자를 해서 좀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내용은 뭐 다 아시겠죠? 배당 분리과세 세율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 표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요겁니다. 제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첫 번째 내용은 배당 성향 40% 이상 예상 종목입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오른쪽보다 요 왼쪽, 그러니까 2024년 배당 성향보다 배당 성향이 올라간 기업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네. 뭐 당연히 이제 현금 배당은 요 정도.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 책정할 때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이 한 요 정도인데 시총이 얼마다. 이거는 나누면 간단하게 PER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요 정도에서 요 나누면 한 PER이 뭐 한 8, 9배 되겠네요.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배당 성향 생각해 보면 요런 기업들이 일단 내가 한번 주말에 차트 한번 쭉 돌려봐야 할 종목들의 후보군이 될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2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요 종목은 뭐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하나씩 한번 그 종목 한번 차트 한번 쭉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요겁니다. 3년 연속 배당 성향 40% 이상 종목. 요것도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요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데 전년도 대비 배당금이 이거 10% 이상. 요건 이제 제목이 새롭게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 아마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배당 성향 20% 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배당금 10% 이상 증가한 예상 종목이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을 표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네. 요런 종목들은 내가 보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여기 배당 성향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면 한번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무리 없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캡처를 좀
해 놓으셔도 재방송도 보시고요. 나중에, 캡처도 좀 하시고 네, 우리 나중에 심심할 하나하나. 때 저 종목들 다 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렇게 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1부를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네. 조철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연말에 어떤 시장에 대한 뷰를 살짝 저희에게 힌트를 좀 주시고 저희가 인사를 좀 추가적으로요. 네네네. 그 어차피 본인의 주 전공이 홍콩, 중국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시장 전략이야 스킵하더라도 더 궁금한 건 내년에 조철근 연구원이 생각하는 탑픽. 요거는 좀 우리 3프로 고객님들이 아유 좋네. 꼭 한번 네. 머릿속에 입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한 4-5개 정도. 네, 보따리 좀 먹고 가세요. 예, 보따리 좀 먹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지금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들어와 좀 쉬어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단기 좀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가 뭐 이제 AI 버블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 기간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올해도 중국이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2026년에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빠져 있을 때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2019년 전후의 전기차 산업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내년부터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리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퓨어 플레이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거든요. 이제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유비테크 티커가 09880. 상장이 돼 있고, 네네. 이거 강조해 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도 좋은 기업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사업부가 워낙 무거운데 이 유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인 사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도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니트리도 상장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얘기 유니트리 이제 했었죠. 내년 2분기쯤 상장할 네. 예정이고요. 아. 네, 그래서 유비테크, 유니트리 그리고 LG봇이 중국의 3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전기차 시대도 보면은 사실 전기차 기업들도 주가 좋았지만 CATL 같은 배터리 기업들이 좋았었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부품 업체인 탁보 그룹, 탁보 그룹이고 탁보 그룹이요? 네. 네. HTS 탁보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대 고객사가 테슬라를 최대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전기차 부품 업체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도 하고 있고 네.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양 납품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CES에서도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슈가 될 것 같고 3월달에 테슬라 옵티머스 젠3 공개하면은 또 한번 모멘텀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CATL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ATL이 본토에만 상장되어 있고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접근이 제한된 종목이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추천을 못 드려봤었는데 올해 5월달에 홍콩에 상장하면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CATL 추천드리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뭐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동률이 한 50%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CATL은 원래 3분기부터 이미 캐파가 부족해서 팔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이제 수요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캐파가 증설되기 때문에 이제 캐파 문제는 해소가 되고 시장이 좋은 데다가 이 판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P와 Q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도 이제 ESS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의 한 20% 정도가 이제 ESS 쪽이고 글로벌 ESS 시장에서 지금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조철근 조정 위원님 의원님과는? 저희가 따로 네. 또 중국 시장이랑 궁금할 때 특집으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2부에서는 또 소진훈 과장님이 네, 종목별로, 새롭게 투입. 섹터별로 함께 해주실 거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 더 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만 증시 네. 이야기하면서 우리 증시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볼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새로운 또 뉴페이스 모셔봐야죠. 뉴페이스. 뉴페이스는 아니지. 네. 오늘의 뉴페이스. 요즘에 네. 참 자주 뵙고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진웅 과장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확실히 또 이제 아시아 시장, 또 중국 시장 우리 소진웅 과장님이 잘 또 체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섹터별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부에서 이 두 분의 대만 탐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이제 과장님 시각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대만의 어떤 그 증시가 쭉 올라갔었던 게 우리도 그 기대감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 대만이랑 이제 한국이 이제 산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들 입장에서도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가 뭐 한다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대만이 뭐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는 많이 동향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는 올해까지 성과가 좋았던 주요한 부분들이 뭐 AI 그리고 이제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기여를 했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또 이제 한국이랑 업종은 약간 다르지만 이제 반도체라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좀 유사한 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만에는 없는데 한국은 있는 게 많죠. 많게 뭐 곳곳에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아니겠느냐. 아, 자동차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소진웅 과장님. 연구님의 네. 지금 마이크를 제가 잠깐 쑥 인터셉트한 네. 이유는 네. 꼭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 메시지가 오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추운 날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오늘도 저희 NH에서 레포트가 나왔지만 레포트 제목이 참 마음이 불편해요. 뭐냐면 전기차의 부진의 이제 어떤 스타트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예요. 그러면 이거는 톤 다운일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컨센 하향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건데 희망은 뭐냐? ESS에서 희망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된 부분인데 자료 한번 현주업 얘기 그만해요. 자, 채팅창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맨날 내가 제일 만만해. 뭐.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이거 둘이 투자 설명회 한번 저희 세미나 한번 가보면 네. 실제 우리 고객님들이 아주 저한테 아유 손 꼭 잡아주시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친근하고. 애정을 보내주시죠. 네. 자 이게 사실은 GM 차트거든요. GM 차트. 생각 별로 안 하는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점이죠. 일단 금리 인하에는 저는 이제 내구재가 잘 팔린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자동차도 내구재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요거 얼마 전에 11월 데이터 성순아님도 웃고 계시죠? 아니, 아니, 저기 너무 보란 듯이 있는데, 막 도배하고 막. 계시는데 네. 네, 내용 집중할게요. 내용 집중할게요. 들어갑시다. 네, 집중할게요. 아유 저분 누구예요? 네, 어쨌든 집중. 네네. 네. 네. 반도체가 이렇게 성적표가 좋았고 네.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점이죠. 네. 자동차의 포인트는 로봇. 최근에 로봇 분위기 좋죠. 얼마 전에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돼서. 네. 그래서 배당 관련된 이슈도 좀 해당이 될 수도 오늘도 있고. 좋습니다. 예, 자율주행하면 최근에 HL만도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네. 교집합은 결국 자동차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 채권 금리 하락, 그건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의 흐름도 좋겠지만 2번도 좀 보자. 자동차도 보자. 그래서 뭐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봤고요. 제가 요거는 뭐 로봇에 관심 많아진 건 뭐 당연히 테슬라 로봇 일정 생산 일정 뭐 막 거의 도달했다 뭐 이런 맞아요. 뉴스들은 점검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요거로 한 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일본 개념은 아니고요. 뭐 주봉 월봉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를 한번 다시 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2020년, 2021년 때 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근거에는 바로 ASP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게 다시 5년 전의 흐름을 다시 어게인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그 설명회 때 한 느꼈던 고객님들이 가장 질문 많았던 건 자, 그때는 AI로만 계속 장표도 마련하고 설명회 준비했었는데 네. 그 손을 이렇게 부끄럽게 드시더니 자동차는 언제 올라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지. 자동차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그때 계시죠. 대답 못했던 거 지금 대답할게요. 네. 네. Right now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시자라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증익이 가능한 구간이 이제 이번 4분기부터 돌입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키포인트 한 줄을 요약. 자, 대미 수출 올라간다. 네. 판매 데이터 호조된다. 펠리세이드 증산한다. 요거 3박자가 고루 맞추면서 기아보다는 좀 현대차에 집중하는 흐름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우리 소 과장님 인터뷰를 좀 잠깐 뺐었어요. 아유, 네, 뭐 또 두 분 다 하실 또 말씀이 소 과장님 있고. 제 자동차 의견에 동의하세요? 아,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어떤 부분으로? 뭐 사실 네. 자동차 이제 안 좋은 부분들 많이 반영이 네. 됐다는 네. 점도 시장에서 가격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어쨌든 요즘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틀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안 좋아졌던 것들보다는 좋아지는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기정사실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12월에 하겠구나라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좀 네. 하고 계시는데 금리 인하 때문일까요? 우리 코스닥에서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바이오와 로봇이 좀 괜찮아요. 혹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을 때 연말 연초에 어떤 또 기대하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쳤는데 마침 섹터 내에서도 그런 호재들이 있는 게 네. 이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게 잘 그런 이벤트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측면에선 주가가 좋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 하반기 국내 그 상승장에서 그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소외감을 느끼시는 그런 구간들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침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매크로 이벤트들이 약간은 안정이 되는 구간에서 이제 ABL 바이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텍들의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이벤트 캘린더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일정들이나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 번씩 저희 아마 박지훈 부장님이나 이제 이혁진 차장님도 언급을 했을 텐데 코스피랑 코스닥의 그 상대적인 그 성과 차이가 작년이랑 올해에 이어서 지금 심하게 좀 두드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침 정부 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내년도 적어도 초반 구간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시가총액이 크다거나 아니면은 좀 가파른 증액이 예상이 되는 이런 섹터들로의 관심이 좀 옮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으로. 그 대만 얘기가 어쨌든 오늘에는 전반적인 줄기잖아요. 그렇죠. 네. 대만에 가셔서 이제 거래소하고도 미팅하시고 뭐 증권사 예. 쪽하고도 미팅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미팅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대만 쪽의 상황을 우리가 많이 물론 듣는 자리가 됐겠지만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그쪽도 뭔가 하신 말씀이 오. 있었을 것 같아요. 대만 가권도 보니까 2022년에 12,000에서 지금 27,000대로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우리도 오른 걸로 따지면 뭐 최근에 올해도 그렇고 만만치 않게 올라서 근데 네. 농담스럽게 얘기하셨던 네.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네. 삼성전자를 워낙 거기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두 종목을 담은 ETF를 소개를 시켜달라. 그런 이제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TSMC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관련돼서도 본인들도 조금은 이제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 그들을 또 인지를 그래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거 많이 담겨져 있는 ETF를 여쭤보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아마 대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101타워 아마 시그니처 건물인데요. 거기 보면 막 일본의 반도체 회사, 일본 대만 사업소도 크게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곳곳에 글로벌리 테크 업체들에 대해서 대만 사업소들이 쫙 있는 거를 봐서 아 대만이라는 나라는 이 중심 도시에 이 반도체 관련된 테크 관련된 사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는데 네.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것들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내에서도 파운드리 네. 내용입니다. 네. 아마
간밤에 느끼셨겠지만 인텔에 인텔. 관련돼서도 요 한 장으로 좀 요약해드리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인텔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 한번 읽어보시면 네.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간밤에 뭐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어떤 레시피에 대한 수정을 팔란티어가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아마 팔란티어가 삼성전자에 상당히 우군 역할을 해주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텔도 어쨌든 이 파운더리 사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아직은 뭐 ASP 뭐 영업이익이 확 턴어라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거죠. 향후 2, 3년간 인텔에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레퍼런스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네. 물론 뉴스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죠. 애플 저사양 M칩. 야, 요즘에 애플 되게 좋더라고요. 아 애플이 네, 오늘 은근히 보면 네, 많이 올랐어요. 애플이 많이 올라오면서 진짜. 오늘 국내에 가격 적용 제일 좋지 않아요? 네,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애플 관련된 그 밸류체인 종목들 상당히 좀 주가가 제법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인텔에 관련된 약간 뭐랄까요 연관된 국내 테크 상장사는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 패키징 검사 장비 인텍 플러스 이거는 이 종목은 2026년 NH의 내년 연간 유망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그다음에 파크시덴스, 그다음에 HPSP, 그다음에 PSK, 그다음에 코미코 이렇게 인텔에 관련된 연관 기업들도 한번 인텔이 가야 얘도 간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애플이 가야 또 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LG. 또 마이크론이 가야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네. 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장표가 또 제가 좋아하는 엔터가 있습니다. 대만 다녀오셨는데 대만에서 이번에 트와이스 정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라고 제가 또 듣고 있는데 엔터가 추워지면 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좀 재미가 없었죠? 엔터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장표 한 장로 요약했지만 좀 네. 답답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정리했는데 매수기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간은 걸린다에 대해서도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반도체 수급으로 쏠려 있죠. 또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쏠려 있죠. 또 아니면 또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으로 그렇죠. 또 가야 되는 것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사야 될 게 너무 많아. 또 제가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현대차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개 지금 살 게 너무 많은 상황인데 굳이 내가 엔터를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언젠가는 내년 뭐 빠르게 한 1월 정도서부터는 엔터주는 이제 좀 줍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실제 고객이랑 컨설팅 나가면 실제 하이브, 그다음에 SM, YG엔터, JYP를 골고루 지금 사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골고루. 그러니까 왜 사냐 여쭤봤더니 야 BTS 곧 돌아와, 빅뱅 돌아와, 엑소 너 아니? 뉴진스는 아니? 많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픔을 이제 겪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 근데 유명 아이돌 이제 군 제대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좀 뭔가 중국이 뭔가 오프라인 뭐 콘서트라든지 요거를 네. 좀 재개를 한한령 관련돼서 이런 것들 좀 매듭을 좀 풀어줘야 돼. 꼬여 있는 걸 좀 풀어주면 좀 좋지 않겠냐 싶어서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이 대결 모드가 네. 좀 장기화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없지 않아 들리더라고요. 오늘 뭐 조 의원님도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죠.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 과장님? 소 과장님의 의견. 엔터. 뭐 이제 저도 지난 방송에서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중국이랑 일본 관계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네. 보인다는 게 중론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국에 또 단기간 내에 뭐 굉장히 빨리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중국이 또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올해 그리고 작년 한 말경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한령 뭐 공식적인 건 없었지만 이제 풀린다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뭐 일부 이제 뭐 지역적인 뭐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있었는데 네. 본격화되는 흐름들은 없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엔터 주가는 그 사실 그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가 된다라는 걸 온전히 주가에 다 반영한 적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그 일부에 대한 기대감도 다 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언가가 뭐 이제 중국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은 호재, 근데 이제 뭐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 가격일 것 같아요. 그럼 과장님 덧붙여서 이제 엔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반사 수익을 받는 섹터가 여행, 호텔 이런 쪽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연말 연초에 실적이 저는 반사 수익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방문을 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뭐 일본, 뭐 대만, 한국 이제 이런 순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침 그 상위 국가 중에 두 개랑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뭐 기사는 여러 가지 톤들이 좀 다르기는 해요.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뭐 그런 정치적인 갈등 신경 안 쓰고 뭐 그래도 뭐 일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네. 통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기스가 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가고 있는 그런 여행 수요들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주가도 이미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네. 이제 서서히 12월, 1월, 연말, 연초 선물 좀 주세요.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죠. 네. 뭐 비트코인이 92,000달러 회복했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빅테크도 뭐 견고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됐지만 생각보다 지수의 그 상승폭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것 치고는 약간은 좀 약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건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거든요. 코스피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뭐 코스닥도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앞서거니 네. 일서거니 하면서 같이 이제 가고 있는 요 와중에 12월, 1월 올해 일단은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코스피가 잘 왔다 이거죠. 예. 부장님. 그러면 연말 연초에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보는 게 박지원 부장님이 좋을까요? 그래도 산타 복장이 그러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키를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코스닥이? 그렇죠. 키를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물론 코스닥 정책이 좀 뒤로 연기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12월에 또 우리가 또 징검다리 또 여러 가지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 장표로도 얘기했지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방금 우리가 막 엔터 얘기하고 네. 막 중국과 일본 얘기했지만 네. 근데 편안한 걸 좀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네. 자, 장비보다는 소재가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소재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막힐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관련된 이 반도체 소재 전쟁이 재점화가 되면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였지? 다시 국산화 테마였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게 좀 넌 좋아 보이니? 라고 한다면 일단 ENF 테크놀로지 쌀 때 사두자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내년에 성장이 된다라는 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반도체 소재 업계의 거의 대부가 이 동진세미캠 회장님이세요. 오, 그래요? 동진세미캠의 회장님의 소위 제자들이 뭐 한솔케미칼,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솔브레인 이렇게 다 이게 업계에 2인자로 지금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분이 사실은 단점이 시장과 소통을 안 하세요. 그 동진세미캠의 회장님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서 이제 상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뭐 그런 절차도 이제 완료를 통해서 이제 해소하는 중이고 IR에 관련된 톤도 조금은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좀 유니버스에서 좀 빼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회사가 더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되었는데 이제 이게 해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큰 그림으로 보자라면 이거죠. 키높이 맞추기. 이게 무슨 뭐냐면 이게 코스피 그 YTD로 연내 수익률에 대해 이 막대 그래프가 높은 거 빼고 네. 여기서 좀 건들자라는 거예요.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솔직히 요 상황에 누가 석유화학 업종 봅니까? 와.
근데 그렇죠. 정제 마진 최근에 연내로 보면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유주 화학주가 좀 올라오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패션 업종 봅니까? 그렇죠. 누가 옷 관련된 종목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 너스페이스 영어 무역은 이미 막 신고가 줄 서서 사죠.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키를 맞춘다는 것 자체는 뭔가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표인 거고, 그게 뭐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IT 반도체에 소외됐던 애들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현금은 많은데 뭔가 신사업을 하기에 고민하고 있는 현금 부자 기업들, 이런 것들은 한번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냅다 팔았는데 시총이 1,000억도 안 돼. 근데 현금 보유와 부동산 가치가 3,000억이 넘어. 이 하나의 예를 들면 예림당 같은 회사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은 싸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키를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률 게임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약세로 가느냐? 그런 건 아니다. 네. 건강한 섹터의 로테이션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고점이 2,200 정도 되죠. 네. 올해 4,000. 연내로 4,200. 아니 4,000 죄송합니다. 4,200. 아유, 깜짝이야. 너무 옛날이 너무 2,200이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엽이 형 이 닉네임에 제가 지금 아직 어지러지합니다. 네. 그래서 연내로 전고점 탈환을 위한 노력이 보여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 과장님께도 좀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산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먼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산타가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약간 선별적인 종목 장세를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코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소 과장님은 연말 시장 흐름 그리고 연초까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큰 궤에서는 저희 그 박지원 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 것들이 많고요. 이제 아무래도 쏠림이 이제 심했던 것들이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뭐 매크로 이슈들이 잠잠해진 건 맞지만 그 모든 리스크가 다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계속해서 네. 뭐 일본 국채 이야기라던가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뭐 사모신용 이런 이야기들도 뭐 온전히 이제 진화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선별이 중요하기는 할 것 같고, 앞에 말씀 주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애초에 좋았던 것들은 사실 내년에 갑자기 안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던가 뭐 이제 기계 장비 이런 쪽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턴어라운드 징후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 눌려 있었고 이제 싸졌다라는 게 가장 주요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 아마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주신 뭐 의류, 뭐 화학 이런 것 한동안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이제 그런 분야들도 저는 좀 그 예의 주시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제가 중국 코너 말씀드릴 때도 이제 스포츠 의류 쪽이랑 맞아요. 화학 네,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드렸던 거랑 네.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좀 주신다면, 아까 일본 말씀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 굉장히 좀 주시하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막 네. 예전의 기업들도 좀 떠오르고 맞아요.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미리 알고 있다면 약간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주시해볼 상황은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 관점은 좀 유지하자. 과장님 이런 쪽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한동안은 결국에는 어떤 그런 외부 충격이나 이런 뭐 돌발 리스크에 의해서 빠지더라도 이게 시장을 이탈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큰 네.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던 경우들은 많지만, 그래서 연준이 이제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내일 금리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나갈 즈음부터는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톤을 바꿀 수는 있겠는데, 연말 연초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는 부장님한테 좀. 마무리 네. 부장님한테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아까 반도체 서부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반도체 서부장 보면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코스피 기업들에 대해서 연말에 어떤 보고서들이 맞아요. 쫙 나오는데 이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이런 애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보고서라든지 이런 분석 이런 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 매매가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어쨌든 소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산화 어떤 길을 잘 걷고 있는 회사들은 뭐 박수를 쳐줄 만한데, 반도체 투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기술력이 실제 수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이 기술을 이 업체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퀄 테스트 통과됐어 맞아요. 안 됐어? 결국 그 수주를 받아 안 받아. 증설은 한대? 증설을 하려면 그 고객사와 티키타카 돼가서 어느 정도 확정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우리 선량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벤더와 그 고객사와의 그들만의 리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편안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런 수주 어떤 그 가부의 어떤 리스크보다 좀 약간 배제돼서 그래도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꼭 들어가는 것들. 어떤 형태로든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게 장비보다는 소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보다 싶어요. 소재다. 그래서 소재는 어쨌든 레거시의 반등도 일단 3분기부터 이어졌고 또 HBM도 어쨌든 국내 두 기업이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어닝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긍정적인 기대감이고 본격적인 캐펙스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수주 베이스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도 충분히 레벨업 그것들이 소위 소재 업체들 한번 여러분들은 만약에 반도체 장비줄 예를 들어서 원희가이피스나 뭐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을 뭐 리노고움이다 이런 것들 바닥에서 못 잡았던 부분들이라면 이제는 2차 상승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인텔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또 얼마 전에 또 샌디스크가 확 올라왔던 것들처럼 이제는 한번 소재단에서도 한번 붐업이 될 가능성이 이번에 12월 또 1월 종목장이 나오면 오늘도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중반대 올라왔고 지금 또 테크 종목들이 좀 시간에서도 좀 호실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반도체 흐름이 AI 버블론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실적 앞에 장사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적 앞에 장사 없으니까 여전히 이런 것도 쭉 스펙트럼을 넓혀 가자.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재현 부장님, 소진우 과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3%대 상승 4.47선이고요. 코스닥도 0.24% 상승으로 그래도 상승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 930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날씨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